네, 최근 이루어진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조치로 전 세계 금융시장에 사실상 무한 유동성이 공급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네, 넘치는 돈에 힘이 발휘될 곳은 과연 어디가 될지, 또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짜야 할지 이준호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직장을 다니는 반미옥 씨. 월급을 쪼개 틈틈이 모은 돈을 투자하기 위해 한 증권사를 찾았습니다. 그동안 수시로 입출금하는 상품에 주로 돈을 맡겨왔지만 시장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소식에 직접 투자를 해보기로 결심한 겁니다. 걱정이 앞섰지만 증권사 직원과 한참 동안 상담한 뒤 굳었던 얼굴에는 이내 화색이 돌았습니다. 제가 여유자금이 3천만 원 정도 있는데요. 이걸 그대로 M&F에만 묶어두다가 요즘 뉴스를 보니까 양적 완화다, 주식 기대, 상승 기대감이 있다고 해서 좀 주식에 투자를 해보려는 마음에서 왔습니다. 오늘 상담 받아보니까 IT나 스마트폰 관련된 최신 주식 쪽으로 많이 눈을 돌리게 됐고요. 그리고 일부는 정리식 펀드에도 일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짓눌렸던 투자 심리가 갑작스럽게 개선된 이유는 역시 해외에서 전해진 소식 때문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결국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데다 그동안 뒷짐만 지고 있던 미국도 돈을 무한대로 풀기로 결정한 겁니다. 최근 글로벌하게 이루어진 주요한 정책 결정이 국내 증시에 중요한 변곡점을 형성을 해줬습니다. 22의 무제한 국채 매입부터 시작을 해서 미 연준의 개방형 QE3까지 이런 것들이 증시의 유동성 효과를 불러일으키면서 현 시점의 어떤 추가 상승의 전망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무한 유동성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투자 자금도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으로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시장은 물론 상품 가격의 강세가 예상되는 만큼 투자자들의 선택폭도 넓어지게 됐습니다. 우선 주식시장에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시장 상황을 고려한 선별적인 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탈환한 만큼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대형 우량주를 중심으로 한 전략 재편을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가장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베타가 높은 업종 쪽이 주식 쪽이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대표적인 업종은 조선, 철강, 화학, 정유, 증권, 건설 이런 쪽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형주들이 주가가 특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단기간에 높은 상승률로 많은 수익을 안겨줬던 중소형주에 대한 접근 방법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도 보셨지만 중소형주나 코스닥 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상황 반전에 따라서 하락폭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유의를 해야 되겠죠. 펀드를 중심으로 한 간접 투자 상품도 무한 유동성 시대에 각광을 받을 대표적인 투자처로 꼽힙니다. 다만 수익률이 높은 펀드에 무작정 올라타기보다는 공격과 방어를 적절히 섞은 상품으로 나눠서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형 성장주들이 우선 유망해 보이고요. 트래킹 에러를 최소화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ETF 펀드나 인덱스 펀드가 유망해 보입니다. 한편 국제 유동성 확대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고려한다면 원자재 펀드가 유리한데요. 원자재 펀드 중에서도 금 펀드가 유망해 보입니다. 펀드에 투자하는 기간도 확실히 구분해 접근하는 동시에 환매 수수료 등 불필요한 지출을 사전에 방지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선취형 펀드를 활용을 해서 단기간에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펀드로 매매 전략을 취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좀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이 나오는 고수익 고배당주 상품을 활용한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에 관심이 높은 투자자라면 3차 양적 완화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 국가를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품 가격 강세로 수혜가 예상되는 러시아와 브라질 등에 관심을 기울이되 직간접적인 투자를 병행해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